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까지 시장은 참 어려웠습니다. 빠질 때는 깊이 빠지면서 그에 비해 반등 탄력은 전혀 받쳐주지 못한 그런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밤에 발표된 미국의 CPI 지수부터 또 다음 주에 FOMC가 시장을 계속 옥죄고 있는데 여기에 20위까지 인플레이션 앞에서 백기를 들고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 하락폭에 비하면 우리 증시가 좀 선방을 했다고 위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코스피가 2600선을 또다시 하회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굵직한 종목들이 좀 힘을 내주지 못한 영향이 컸고 또 그 속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약한 흐름 포착됐고 870선이 무너졌는데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또 특히 IT와 하드웨어 업종의 매물을 쏟아낸 모습 또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골이 더 깊어져가는 이런 시장에 또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 힘듭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이 시장을 파헤쳐갈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찾아야 될 텐데요. 오늘장 키워드로 그 열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삼성전자, CPI, 화물연대 총파업, 또 풍력 5가지 키워드를 또 오늘 장에서 찾아왔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먼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 중에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또 높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도 이 이슈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혀지고 있어서 피해주와 수혜주를 나눠서 좀 분석해보고 또 대응 전략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이 오늘 쏠림 현상이 극심했던 시장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돌아다닐 거라고 하죠. 이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 강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슈 해석과 지금 자리에서 또 어떤 전략 가져갈 수 있을지 종목별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속에 오늘의 히든트랙 종목 키워드도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장 이야기 재밌게 풀어드리면서 히든트랙 종목도 준비해뒀으니까요. 든든하게 포트 속에 히든트랙 종목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히든트랙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확인하고 가시죠. 먼저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82% 넘는 수익으로 지금 1위 자리를 지켜냅니다. OCI 46% 육박하고요. 대덕전자 42% 넘보고 있네요. 그리고 비나텍 30%로 달려가는 모습까지 아주 든든한 수익률 확인되고 있네요. 그리고 노란통에서 공략해드린 단기 공략주입니다. 시노펙스가 13%, 오파스는 25.4%, CIS 18% 넘보고 있고 광명전기 11.5%로 탄력적인 수익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이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탄력적인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까지 소개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2가지입니다.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 방송 라이브로 즐기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저희 채널 들어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활발하게 펼쳐지는 이 개별 장세처럼 시장이 흘러내린다고 여러분 계좌도 함께 흘러내릴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개별 장세를 또 신나게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네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든든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캠라이즈 투자그룹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이번 주 시장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좋은 이슈보다는 악재가 좀 많았는데요. 그러한 악재 부분 이미 지수에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다음 주를 좀 기대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든든한 주식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저희가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를 위한 시장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시장 정리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번 주의 이슈, 가장 큰 이슈를 보자면 옵션 만기가 있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발표할 CPI가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면 그 지수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부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좋은 물가 지수 같은 게 좋은 그러니까 낮게 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기보다는 완화적인 포지션을 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실 지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오늘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앵커님이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FOMC 회의까지 기다리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그 회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무래도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시장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한 수치만큼 나왔을 때 시장은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전히 변동성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만 저는 조금이나마 반등을 할 수 있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을 일으킬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반적인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오늘 이슈를 살펴보기 전에 삼성전자에 관한 이 전략적인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냐하면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 64,000원 선이 또 무너지면서 많은 분이 보유를 하고 계실 텐데 아까 비도 왔잖아요. 네. 이 날씨도 우중충한데 좀 햇살 같은 한 줄기 햇살 같은 이런 따스한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비가 좀 내렸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만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보일 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술주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오만전자, 그러니까 5만 원대까지 내려갈 만한 밸류에이션이나 성장성이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사실 기술적으로는 자리가 좀 무너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으로만 보자면 아무래도 5만 원 터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순현금이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 회사가 100조 원이라는 현금을 네.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굉장히 큰 그러니까요. 자산인데요.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그 100조 원의 현금을 가지고 시장 참가자들은 삼성전자가 M&A를 좀 진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M&A에 관련된 결과물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자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영국의 팹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 부분을 하는 굉장히 좋은 ARM 회사에 대한 인수,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고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M&A 건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떠나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이미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너무 낮은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100조 원이라 가지고 있는 현금, 뭐 M&A를 통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배당 부분에서도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현금을 사용하게 된다면 주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는 반등 나올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자체만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보유자분들은 너무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또 전략을 가져가면 될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괴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요. 가지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구간, 과도한 매도 구간,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자 입장에서는 홀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기간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만 지금 구간은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 저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오늘 CPI 같은 경우에 잘 나오게 된다면 지수 크게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지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건 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괴로운 시기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 분명히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또 시장 흐름과 이슈 체크까지도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도 같이 꾸려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자로 들어오실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장 이슈를 또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화물연대 파업 이슈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관련주의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오전에는 시멘트주가 강했고 또 좀 울상이었던 쪽은 수출 운송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또 파업과 관련해서 급등락이 나뉘는 종목들 전략은 또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일단 화물연대 총파업이 왜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물연대에서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확대를 계속해서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몰제 폐지라든지 아니면 품목에 대한 확대 그리고 운송료에 대한 인상을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쉽게 해결되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게 안전운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전운임제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화물 기사들의 적정한 임금을 확정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정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운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운송을 하기 위해서 과속이라든지 과적을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화물차들이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안전운임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최근에
경유 가격이 또 굉장히 큰 아유. 폭으로 오르면서 남는 그쵸. 금액이 없다라고 좀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안전운임제가 굉장히 마지막 보루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020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올해를 종료를 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운임제를 좀 더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파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확정한다는 부분이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쵸. 해결되기는 좀 쉽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적정한 선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계속해서 운송에 대한 부분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종목도 있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는 네, 종목들도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피해를 실제 받고 있는 업종을 보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에 대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선 부품 하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사실 그쵸. 안전과 관련된 자동차는 안전과 관련된 부품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사를 보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에 대한 차질이 좀 생겼다. 그와 관련해서 부품 업체들도 이 부품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차를 완성할 수 없어서 나는 부품을 공급을 해도 좀 지연이 되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과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태, 그러니까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득이 되는 게 크게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류에 대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얼른 좀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피해를 받는 업종들에 대한 매수 접근을 좀 안 하시는 게 자제하는 게 네. 지금으로서는 좀 좋다. 오히려 그러한 수혜주를 찾기보다는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없는 업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자제하는 게 지금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 이슈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혜주에 집중을 하기보다 피해가 가지 않는 쪽, 좀 더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에 따른 전략들 챙겨가시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 4개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이렇게 5글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든든한 매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오늘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던 자율주행차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택시 잘 이용하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타고 이제 만약에 있고요. 강남에서 택시를 타면 네, 나도 뒷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네. 운전자도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떨 네.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큰 수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택시라는 아니, 전문가님 타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은 타볼 것 같습니다. 그래 저는 좀 무섭거든요.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 자율주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진 않지만 사실 자율주행 모드가 되는 차들이 좀 있지 있죠. 않습니까? 네. 사실 핸들을 꼭 잡아야지만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저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게 된다면 얼리어답터 느낌인데요, 되게? 저는 꼭 사용을 해볼 것 같고요. 분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또 먼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눈에 보여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또 투자 포인트를 꼭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이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더 해주세요. 네, 사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테마도 이미 엮여져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그것이 눈에 실제로 보이게 된다면 사람들이 와닿는 느낌이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굉장히 강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강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제는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그러니까요. 볼 수가 있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용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게 먼저 오를지를 좀 구분을 하는 게 굉장히 그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기술, 어떠한 업체가 어떠한 기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여전히 굉장히 탑픽으로 꼽을 만한 저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에 대한 확장성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고 실제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생겨났다. 굉장히 좋은 이슈가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포인트로 좀 잡고 가면 일단은 좀 실적에 기반된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주행을 만드는 건 어쨌거나 완성차 업체, 뭐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 기아차 네. 등이 자율주행 차를 만들겠죠. 그와 관련해서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접근을 하신다면 사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완성차와 또 그와 관련된 부품 관련해서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 하고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슈의 흐름에 맞게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고 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또 관련해서 자율주행차, 어제 사실 이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트렉스를 콕 짚어주셨는데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트렉스. 또 한 번 이렇게 시세 분출이 가능할지. 네,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오늘 굉장히 좋은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시초가 대비로 아마 매수를 진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 또한 가져갈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장치에서 필수적인 HUD 같은 부품을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부합하는 업체가 바로 모트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한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로 봤을 때 단기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성장 여력을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업종에 대한 확장성을 생각을 해보자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도 좋고 장기적인 대응을 봤을 때도 모트렉스 앵커님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눌림이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또한 뭐 사실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와 관련된 매물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눌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그런 종목을 저희가 미리 좀 찝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제 모트렉스를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짚어드렸었는데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플레이리스트 종목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이렇게 모트렉스 같은 종목을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임에도 오늘 이렇게 아주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 받아가시려면 함께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타점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 얼른 들어오셔서 또 잠시 후에 또 플레이리스트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그 종목도 꼭 챙겨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도 아주 탄력적으로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어제 주셨던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주셨던 CIS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노란톡에서는 5월 27일에 주시기도 했어요. 18% 육박하는 수익 지금 내고 있는데 인수전에 또 불이 붙으면서 네. 좀 뜨거웠던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는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리뷰해 주시죠. 일단 CIS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전극 공정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극 공정이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터리에 보면 양극과 음극이 네. 있는데 2차 전지의 그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전극 공정이라고 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당연히 2차 전지를 만들 때 핵심적으로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기업들이 굉장히 큰 경영권에 대한 매각 이슈가 나올 때 대기업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LG와 한화 그리고 코오롱에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기사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분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게 올라와서 네. 시총이 원래 8천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1조 원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매각가는 아무래도 3천억 정도를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 그리고 수주 잔고를 보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수주만 합치더라도 벌써 3,257억 원을 이미 확보를 해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도 굉장히 좋은 회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매각권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영권이 매각이 됐을 때 당연히 새로운 주인이 생기면 투자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전국 공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실적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이 모두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매각과 관련된 이슈 사실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승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영권 매각을 떠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충분하다. 우수하다라고 본다면 이 업체 지속적으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해서 멈출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IS 리뷰를 해주셨는데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 이런 기회 잡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17.9%의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이 이상의 상승분 여러분들이 그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기대가 되는 내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장을 위한 플레이리스트에는 뭘 담아볼까요? 일단 저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투자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리뷰를 좀 해드렸습니다만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된 네. 종목들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뷰를 해드렸던 모트렉스라든지 CIS 제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그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만약에 미국 CPI 굉장히 좋게 잘 나오게 된다면 미국 크게 상승할 것이고 그에 대해 관련돼서 제발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예상치 저번 달에는 사실 예상치에 비해서 좀 나쁜 그죠? 수치를 좀 높게 나와버려서. 네.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의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중국의 CPI가 먼저 발표가 되고 네.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의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C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이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CPI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만 부합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보여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수치만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다음 주에는 꼭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희 백전문가님이 나오시니까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계속해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모트렉스와 CIS 또 종목 콕 짚어주셨고 로봇 관련주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 이 종목들은 모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전략 함께 세워가셔야 든든하게 또 수익 쌓아가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장 이슈로 대응 전략도 하나씩 세워봤고 플레이리스트 종목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런 플레이리스트 종목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바로 당장 탄력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히든트랙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두고 봤을 때 뭐 성장성, 재무 차트까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또 주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은 진주 같은 종목입니다.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82% 넘게 지금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무섭고 든든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 있는 매수 타점으로 포트에 확실하게 담아 가시려면 또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지금부터 히든트랙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회사는 풍력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소는 모두 다 알고 계시듯이 네.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네네.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력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다른 나라, 유럽,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된 특히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크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풍력 발전소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가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가 풍력 발전이 얼마나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예상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살펴봤을 때 매년 17%의 성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12%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신재생 에너지 사실 작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성장을 매년 계속해서 넘는다는 것은 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포인트가 되는 점은 이러한 투자, 사실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만들려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자금과 자리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해야지만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업체들이 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베스타스와 지멘스라는 회사가 거의 풍력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이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베스타스와 GE, 지멘스의 납품을 하는 업체가 굉장히 또 그쵸. 같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 업체는 이 세 개 회사에 납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GE가 바로 이 회사의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현재 베스타스까지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회사 중에 두 개 회사에 납품을 한다.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가고 고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GE와 베스타스에 어떤 걸 납품을 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풍력 터빈의 베어링을 현재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빈이라고 한다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베어링은 그 안에서 돌아가는 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풍력 터빈에서 저렇게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쨌거나 발전소의 기본은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부품이라고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GE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유율이 무려 3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점유율 같은 경우에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점유율 40%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한 실적 성장은 당연히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업체 당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세 개의 업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하는 부품 업체에 대해서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좀 외지에 좀 설치가 되는데 당연히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땅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싼데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곳에 설치가 되고 좀 오래 놔둬야 되겠죠. 사실 풍력 발전소가 설치된 이후에 보수 같은 경우는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품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풍력 발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GE 쪽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져 간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걸 반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베스타스까지 공급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 사실 베스타스에도 베어링을 기존에 공급하는 업체도 있었을 텐데 신규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업체를 밀어내고 들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한 매출 성장을 가져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베스타스에 대한 신규 매출은 올해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터빈의 크기 최근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풍력 터빈이 커지고 있는데 풍력 터빈이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사실 육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해상에 좀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5년간 7배 이상으로 해상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상에 설치를 하는 이유는 좀 간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풍.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해상에 설치했을 때 바람이 좀 더 세게 분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육지에 비해 설치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유는 땅 가격이 들어가지 않기 땅이 아니라서. 네, 땅 가격은 토지 매입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왜 해상에 설치를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해상에 설치를 해야 하려면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풍력 터빈이 커지는 만큼 타워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해상 풍력에 대한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풍력 터빈이 커진다라는 것은 베어링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수를 팔아도 매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베트남 공장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 네.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공장을 이미 증설을 좀 했는데요. 네. 국내에서 설치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베트남이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싼 부분이 있기 그쵸. 때문에 원가 부분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풍력 발전소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국과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운반을 하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유럽으로 운반할 때 훨씬 더 경제적이죠. 네, 맞습니다. 운반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글로벌 공급망 형상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미리 예상을 한 듯이 작년에 베트남의 공장에 대한 그러니까요. 증설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당연히 올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 오늘 갖고 온 이유가 좀 더 있는데요. 바로 독일 정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전 국토의 2%의 풍력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풍력 발전에 대한 또 투자가 전국적인 계속해서 지지가 그렇겠죠.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에 가기가 통과가 되고 7월에 연방의회 승인 후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정이 좀 중요한데요. 다음 주에 각인이 통과된다. 뉴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7월 달에 연방의회 승인이 난다라면 당연히 내년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있기 바로 전인 지금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격거리,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규제를 대폭으로 완화하는 것도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나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육상 풍력 설치량이 10기가와트에서 해상 풍력 설치량이 9기가와트, 10기가와트와 9기가와트까지 확대하는 그러한 방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늘어난지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독일의 풍력 설치량, 풍력 발전소가 설치된 양이 1.9기가와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상에는 10기가와트, 그리고 해상에는 9기가와트라고 한다면 거의 10배 이상씩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설치된 물량보다 10배 이상을 설치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유럽에는 독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포르투갈도 현재 해상 풍력 입찰을 계속해서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부유식 해상 풍력 입찰을 좀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3기가와트에서 4기가와트 정도의 계획을 했으나 지금은 최대 8기가와트까지 늘려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사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큰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 회사는 지난해 포르투갈 공장을 인수를 해서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럽에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미 유럽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독일에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승 가져갈 수 있고 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본업에 대한 성장성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의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종목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풍력 사업을 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전쟁발 리스크와 또 국제유가 폭등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요즘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짚어주셨던 것처럼 다음 주에 또 뉴스가 나오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 매수 타점 꼭 잡아가셔야 됩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와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은 사실 조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나쁘게 나왔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엔 28.5%의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71%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시적인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2분기부터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전체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41%, 영업이익은 15%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성장이 조금은 더딘 부분은 있지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내후년이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슈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본 대비 부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활동으로는 플러스 금액 찍혀 있고 투자는 적절하게 잘 하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포르투갈에 대한 공장 인수권 이런 부분, 베트남에 대한 증설 부분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이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위해 적절한 투자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부채를 좀 갚아나가고 있고 현금도 쌓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현금 흐름만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100% 미만, 사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보율도 4,000%로 안정적이고 매출액 증가율을 꺾인 적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나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오르지 못했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 30배밖에 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풍력 업체의 PER이 53배인 걸 감안을 했을 때 상당한 저평가 구간이다. 충분한 상승 여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사실 2020년부터 풍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맞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하지만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 주봉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 이제 좋아질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봉을 봤을 때 올해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3월과 4월 달 같은 경우에 박스권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지수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다 보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술적 지표는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평선, 특히 21선이 우상향 모습으로 꺾여 나가면서 매수 시점, 매수 신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한 자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조금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쌍바닥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때문에 나쁘게 나왔던 것이지 매출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 사실 2분기에 굉장히 좋은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박스권을 돌파해서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업체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올해에도 좋은 수익, 내년에도 좋은 수익,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꼭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 톡방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히든트랙 종목으로 또 풍력 사업을 주로 하는 업체 소개를 해주셨는데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주가가 오르기 전에 선취매하셔서 얼른 수익 든든하게 또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자료 코드 777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완벽한 주식 플레이를 위해서 매수 3타점 저희가 늘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3타점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또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개인 플레이는 이제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또 백정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죄송해요, 전문가님. 백정국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이며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